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시장이요. 그래도 좀 선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급락, 특히 SK 하이닉스가 장중에 한 5% 넘게 떨어졌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금 뭐 우리 시장을 휘몰아치는 그런 양상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거의 뭐 정밀 타격을 해요. 아예 그냥 콕 찍어서, 그죠? 특정 기업을 언급하고 특정 국가를 언급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그런 어떤 관련한 종목이나 섹터들이 더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TSMC를 뭐 콕 찝는다든지, 뭐 네. ASM을 콕 찝는다든지, 뭐 대만이라는 나라를 콕 찝는다든지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 시장도 최근에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도 어제 이제 시장을 뭐 요약을 해보면은 그래도 2차 전지가 그래도 낙폭을 딛고서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나 이제 원전, 뭐 소비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반등, 물론 이제 후련한 반등은 아닙니다. 뭐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제 이틀 연속으로 좀 몸매를 맞은 상황이고, 자동차나 이제 방산 이런 이제 섹터들이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제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 그 하반기 들어가지고요. 사실 코스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어가지고 이번 달에 3.7%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서 거의 2,896포인트, 그러니까 2,900을 목전까지 뒀던 우리 상황을 불과 지난주에 봤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21선을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월간 기준으로도 지금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한 상황인데,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제 코스피가 막판에 낙폭을 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제법 긴 양봉을 잡아냈고요. 이제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을 좀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좀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좀 시장의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느낌이기는 한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번 주에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네. 7월 전체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2조 5천억 정도의 순매수 기조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변동성이 시장의 펀더멘털과는 무관한 결국엔 트럼프라는 인물로 인한 그런 이제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지금 미국 대통령이 현재 트럼프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피격 사건으로 당선 가능성이 확 올라가서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직 미국 대선까지는 4개월이나 남았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도 이제 주 초반에는 트럼프 수혜로 좀 반응을 하다가 이젠 트럼프 리스크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전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연일 뭐 반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2차 전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AI와 2차 전지가 트럼프가 막는다고 그게 사양될 산업입니까? 열려야만 하는 산업이죠. 그렇죠. 2차 전지는 트럼프가 아무리 눌러도요, 결국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인물의 어떤 발언들이나 돌발 행동들이 변동성으로 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주식시장은 돈에 가장 민감한 곳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주 초반에는 미국인들도 트럼프가 우리 미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뉴욕 증시가 주 초반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주 후반 들어가지고도 그러니까 주 후반 들어서는 트럼프 리스크로 지금 미국도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자,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금융자산 비중이 엄청 높은 나라예요. 자, 지금이야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자기 자산을 박살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계속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 4개월 남았다는 변수, 그리고 트럼프의 돌발 행동으로 계속 이렇게 시장이 흔들린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당선 가능성이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를 휘몰아친 트럼프 이슈는 어디까지나 그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좀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쪽에서의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된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오히려 네.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는 참 대선과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무조건적으로 트럼프 수혜주, 뭐 트레이드 종목으로 보시기보다는 잘 살펴보시면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사실 대표적인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이 네.
있었는데 어제 에코프로가 장중에 한 6% 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가 트럼프 리스크로 가장 많이 두들겨 맞은. 물론 이제 네. 그 뒤에 이제 반도체도 그 못지않게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가 트럼프 우려로 지금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어제 일단 양봉을 잡아냈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에 거의 6% 정도 좀 급등하는 그런 시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또 흔들리는 와중에 이 2차 전지 쪽에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자면 일단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이 흔들렸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트럼프 일방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작용들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쨌건 이제 지금 현재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리스크가 이번 주에 없었다면은 그 이전의 시장의 논리는 뭐였죠? 결국엔 반바지 중심의 네. 순환매 논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은 흔들렸지만 이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 논리는 아직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기 낙폭에 따라서 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어떤 하반기에 좀 뚜렷하게 감지가 됐었던 반바지 중심의 순환매 논리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좀 강하게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좀 살아있는 모습. 어쨌건 이번 주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반바지 중에 한 섹터 정도는 항상 올라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는요. 일단은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좀 2차 전지를 일단 반등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이 진짜 말씀 주셨듯이 반바지 맞아요. 어제 반도체 좀 쉬다 보니 바이오 약진했고 2차 전지 일부 종목들도 강하게 튀어 올라갔는데 그럼 2차 전지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대표 주자들, 큰 네. 형님들을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니면 코덱스 쪽이요. 여전히 유효한가요? 지금도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이번 달 초에 반바지 어떤 순환매 흐름에서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는 화학 업종에도 있고 전기 전자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특정 섹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ETF를 저는 이제 토대로 해갖고 그 동향을 추적을 하는데 자 일단은 이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는 항상 이런 이제 반등 시도들이 나와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구간이 어느 의미가 있냐면은요. 지금 구간이 우리 이제 그 작년 초에 2차 전지 랠리가 시작됐던 요 비기닝 하던 이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까지 일단 내려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에 대한 바닥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아요. 다만 2차 전지가 물론 제 마음 같아서는 굉장히 좀 탄력 있고 시원하게 좀 올라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간절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2차 전지에 좀 장기간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 네.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반도체 바이오도 좋지만 2차 전지가 사실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올라올 만하면 꼭 이렇게 주저앉는 자꾸 이벤트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가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구간에 대한 중기적인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일단 접근한다고 하면 일단 뭐 크게 뭐 물리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올라올지에 대해서는 네.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격은 좋은데요. 이런 어떤 이슈에 따른 변동성 때문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아무리 막아도 2차 전지 산업이 퇴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일단 2차 전지는 조금은 중기적인 호흡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시금 논리는 일전에는 한 번 정도 좀 이제 개별 종목으로 확대해 볼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다시금 이제 업종 대표주나 인덱스 중심으로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야만 하는 열리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 있는 산업이긴 한데 원체 지금 바로 눈앞에 장애물들이 턱턱 있다 보니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운맛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부장님, 원전주 살펴봐야 되겠어요. 네. 원전 원체 뜨거웠다가 어제도 갭상승 출발했던 종목들이 정말 많았고요. 네. 근데 후반으로 지나가면서부터 다 윗골이 달면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뉴스에 팔아라 반응이 나온 것인지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일단은 어제 그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전해지고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고 네. 어제 제가 이제 투자의 맛 말미에서도 오늘 좀 원전주 쪽이 조금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림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장 초반에 17%까지 뭐 급등을 하다가 지금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마감을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종목은 한전 KPS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장중에 무려 26% 거의 뭐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고 한 3% 상승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종목은 BHI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이제 장중에 13% 급등을 하다가 거의 이건 5% 가까이 하락 마감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제 하루의 원전주의 흐름은 전형적인 좀 세론의 흐름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체코의 원전 수주 이것은 유럽의 첫 쾌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수주한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바라카 원전. 예, 바라카의 뭐 신화라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좀 낭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강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세론 같은 이런 용도사미의 흐름이 전개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자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거론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은 그 경쟁 국가인 프랑스 대비해서 이제 좀 너무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과연 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수익성의 우려가 좀 장중에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 좀 시장 상황도 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어제 시장이 원체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일단 수익난 종목이 있으면은 좀 덜어내고 보자라는 심리도 분명히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굉장히 강한 호재에도 원전주가 이런 흐름을 좀 보였다는 것은 조금은 좀 아쉬운 어떤 마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예, 원전주 그러면 어제 많이 이제 내려간 채 끝이 났는데 원체 그간 많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뭐 루마니아나 폴란드 여전히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어제 급락 나왔을 사실 급락은 아니죠. 네. 어제 좀 밀렸던 그 자리에서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어제 좀 세론의 형태로 굉장히 그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이 종가가 좋은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흐름으로 끝났고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기대감들이 좀 주가를 좀 끌어올린 측면들이 좀 있기는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았다라는 그런 격언이 딱 들어맞는 그런 어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어제 굉장히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흘러내렸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동유럽 쪽의 수주 모멘텀이 또 여전히 더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무척이나 크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식을 접근할 때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 매매의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라고 봤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까지의 구간은 이 투자의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저점에서 모아놨다가 이런 대형 호재가 있을 때 매도를 했다. 그럼 이제 이 구간부터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매매 영역으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매매에 숙련된 분이라면야 이 구간들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이 변동성은 굉장히 매운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전주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좀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는 네.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AI발 전력 수요나 추가 수주 모멘텀이나 이제 아직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그것이 유효하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일단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는 일단 단기 시세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로 해가지고 뭘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주가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이격도가 조정이 마무리된다든지 하는 구간에서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진입을 저울질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전주는 섣불리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그 변동성에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체 이제 모멘텀은 여전히 풍부한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서요. 원전주는 지금 신규 접근 자제하자. 오히려 들고 있다면 챙기자 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장님 어제 또 시장 안에서 핫했던 쪽이 시장 이렇게 안 좋았는데 대왕고래 쪽은 강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시그널은 있었어요. 간밤에 국제유가도 올랐고 뭐 유가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피팅, 밸브, 대왕고래 시추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 나왔었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장면을 보니까 원전주가 이렇게 쉬 윗꼬리를 달리면서 쫙 내려오는데 그 타이밍에 대왕고래가 솟아오르는 걸 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원전보다 더 강했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까 원전주와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테마적인 어떤 그런 쪽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원전보다는 이쪽이 조금 확률이 높지 않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일단 그림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화성밸브가 장중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종가도 25% 급등 마감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종가도 마무리가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자,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한국가스공사도 어제 이제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래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어제도 이제 5% 가까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일단은 대왕고래 이 테마가 이제 상승을 한 배경에는 일단은 그 포항 영일만 쪽 시추지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이 되는 그런 모습. 근데 사실 이게 어제 전해진 소식은 아니었고요. 그게 한 2, 3일 전에 전해진 소식이었는데, 근데 간밤에 또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그리고 또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이쪽으로 수급을 좀 불러 일으켰던 것이고, 또 그중에 일부는 또 원전주에서 차익 실현을 한 그런 쪽. 왜냐하면 넓게 보면 에너지 섹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단 수급적인 효과까지 좀 곁들여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금 이제 그 대왕고래주가 그동안의 어떤 조정을 거치고 어제 좀 일제히 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다는 거, 이런 점 분명히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테마성이 원체 강한 종목 군단들이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접근도 유효해요? 일단은 저는 대왕고래 쪽은 물론 이제 이게 사실은 변동성이 있는 섹터여가지고. 이건 사실 저는 이제 한국가스공사나 이제 포스코 인터 같은 좀 시총이 큰 이런 종목 위주만 저는 접근하시는 걸 일단 권장을 해드리고요.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진짜 많이 올랐었는데. 네, 그래서 괜찮나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한국가스공사가 그 대왕고래 이슈로 해가지고요, 주가가 이 5월 말에 요 저점 대비해가지고요, 이게 무려 143%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7월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요, 요 고점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약 한 36%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갖고 이제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고점 대비 내려온 것보다 저점 대비 올라온 룸이 훨씬 적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훨씬 적습니다.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가격적으로 일단 충분히 조정을 좀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물론 테마성이 짙은 섹터이고 또 트레이딩에 좀 능숙하신 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좋을 만한 섹터이긴 한데요. 일단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은 상황에서 아직은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가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 수급이 좀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트럼프 리스크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은 어디론가 대안 섹터를 찾을 것인데, 우크라이나 재건도 하나의 어떤 후보가 됐고요. 일단 대왕고래가 어제 좀 올라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무리 이제 좀 개중에 안정적인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이쪽은 굉장히 매운 섹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접근을 하시더라도 하단을 설정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자, 지금 구간은 일단 61선을 좀 지지하면서 여기서 양봉을 세운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는 구간이죠.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구간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접근하시더라도요,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뭐 5%라든지 마이너스 뭐 10%라든지 각자 어떤 성향에 맞는 리스크 관리 라인을 설정하시고 일부 좀 트레이딩 수준에서 좀 접근하시는 거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발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왕고래 말씀 주셨고, 이제 부장님 오늘은 금요일, 네. 불확실성이라는 주말을 앞두고 있는 날이잖아요. 네. 오늘장 대응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트럼프 리스크의 흐름,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폭주하도록 시장은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제 그래도 일부 빅테크 반도체주들의 이제 반등을 이끌었고, 또 간밤에 뭐 그러니까 미국의 3대 지수는 좀 약한 모습이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오르면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그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체크한 그 나스닥 선물도 일단 좀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어제와 그저께보다는 좀 나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어제보다는 좀 나은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네. 오늘 네. 나와질 거다 말씀 주셨고요. 반도체에 좀 어느 정도의 탄력적인 움직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 여기서 인사드려볼게요. SK증권 영업부 조성우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기다려 보겠습니다.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